이 황당하디 황당한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제 나이 30이 훌쩍 넘도록 사람 보는 눈 하나 제대로 기르지 못했으니 모든 건 제 탓일까요? 사실 이제는 누굴 어떻게 믿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의 답답한 심경을 표현할 길이 없어 이렇게나마 사연을 쓰게 됐어요. 한창 예쁠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반지를 나눠 끼고 서약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멋진 결혼식이 됐습니다. 기댈 가족이 남아있지 않았던 저희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간절했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겠다.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남편은 외로웠던 제 인생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흙수저의 반란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걸 노력으로 일궈냈다면서 그걸 정말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힘들게 일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몇 번 먹을 것들을 싸들고 회사에 찾아간 적도 있었고 직원들과 같이 먹기도 했네요.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사모님 하면서 살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회사 대표인 남편은 돈도 꽤 잘 벌었고 성격도 착했고 무엇보다 절 정말 많이 사랑해줬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고 제가 원하던 이상향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분명 그때까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네요. 하지만 이 행복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이 채 지나기 전에 남편은 돌변했어요. 항상 바빴기 때문에 절 외롭게 하던 사람이었지만 표현만큼은 많이 해주고 세심하게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텐션이 확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남편에게 서운했고 남편은 그런 서운함을 느끼는 제가 지친다고 했어요. 최악의 방향이었죠. 결혼 생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토록 죽고 못 살던 남편이 슬슬 절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수를 좀 많이 던졌어요. 확인하려 들고 재촉했던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뭘 해도 리액션이 영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멀어지게 된 게 마치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고 후회도 들고 그땐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네요. 그렇게 저는 자존감이 바닥인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들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가 급격히 멀어지게 됐죠. 남편의 입에서 의부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저는 발끈해서 화를 냈고 그때부터 저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불안하게 만드는 걸 어떡해요. 저도 그놈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연애도 할 줄 알았던 정상적인 여자였어요. 자꾸만 저를 비정상적인 취급을 하니까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분명 뭔가가 있다. 이걸 캐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네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전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 암호를 푸는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남편의 핸드폰을 파헤치곤 했어요. 하지만 핸드폰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꾸만 느낌은 맞다고 외쳐대는데 증거는 없고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블랙박스가 떠올랐고 결국 남편의 차키를 훔쳐다가 새벽에 차에 몰래 가보게 됐어요. 차 운전석에 홀로 앉아서 블랙박스 내역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글쎄 내역이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뭔가가 있긴 있구나 싶어서 어떻게 알아내야 하나 손톱만 뜯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진동 소리가 우웅 하고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있다가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고 차 안에 있는 서랍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의 세컨폰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보니 메시지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자기야, 나 오늘 픽업 올 거지?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 비밀번호를 몰라서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화면에 떠있는 그 단어와 내용들만 봐도 충분히 불륜 정황이 잡혔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증거가 나오질 않길 바랬는데 결국엔 제 예감이 맞았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무너져 얼마나 오열을 하고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바람을 확신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남편을 마주할 때마다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추궁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입에서 불륜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 반응은 두 가지겠죠. 그런 적 없다. 이혼하자. 그 두 가지 모두 저를 너무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제 인생이 너무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할 일을 미루고 또 미루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일단 증거를 모으자.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만 좀 파악해보자. 그렇게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의 행선지가 수상했고 바람을 피우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조력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편 회사의 직원에게 대표님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해달라고 하니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하긴 세컨폰까지 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인데 증거를 직원들에게 흘렸겠어요? 쓸데없는 곳에 또 완벽해가지고 도무지 증거를 찾을 길이 없어 답답했어요.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출장이 잦았던 남편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미리 차를 렌트하고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출장날, 준비하고 있는 남편에게 넌지시 던져봤어요. 이번 출장은 왜 이렇게 길어? 간 김에 다른 거래처도 쭉 둘러보고 오려고. 힘들겠다. 나 없이 외롭진 않겠어? 일하러 가는데 뭘. 나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자기 따라갈까? 출장 가는 남편 따라오겠다고? 할 일 없어? 응. 못할 게 뭐가 있어. 자기 일할 동안 난 주변 풍경도 보고 여행할 겸 돌아다녀도 좋을 것 같은데. 미안한데 난 일하는 중에 누가 같이 있는 거 별로라서. 가족인데도 거슬려? 난 가족이어도 거슬리는 타입이라. 반응을 딱 보니 내연녀를 만나러 가는 게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내가 그 여자 얼굴을 확인하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을 배웅하는 척 인사를 하고 곧바로 주차장에 가서 렌트한 차를 끌고 과감한 추격전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했던 순간을 뽑으라면 전 단언코 그때를 뽑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무작정 쫓다 보니 많이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차선을 끼어들었다가 다시 또 차선을 바꾸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가까스로 남편의 행선지까지 따라잡게 됐는데 주차를 하고 난 후가 문제였어요. 차를 세우고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대놓고 쫓아가자니 너무 티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대충 모자랑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뒤를 밟았는데 누가 봐도 수상해 보였을 거예요. 남편이 한 카페에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머리를 확 낚아채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소리 질렀더니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하는 년이길래 내 남편을 쫓아다녀? 이봐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욕을 해요? 신경 꺼요. 그쪽 남편 쫓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왜 사람 머리채를 잡아요? 저기 저 파란 잠바 입는 남자 쫓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내 남편 쫓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나 저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뭔 소리야?
이봐요, 지금 장난쳐요? 아, 그쪽이 그 여자구나. 상간녀 주제 와이프 행세는 하고 싶은 거구나. 본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님 알면서 만나는 건가? 임자 있는 남자 만나는 기분 어때요? 그쪽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아요? 증거 있어? 그쪽이 내 남자 와이프라는 증거. 증거? 차고 넘치지. 결혼한 사이인데 그럼 증거 하나 없겠어? 그러는 그쪽은 뭐 증거 있어요? 나야 뭐 확실한 증거가 있지. 따라와요. 그 여자는 제 도발에 콧방귀를 끼더니 절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한 사무실이었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기가 막혔죠. 참나, 어딜 데려오나 했더니 겨우 여기? 여기 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잖아. 왜요? 그쪽 꼬시면서 회사도 보여줬어요? 예비 사모님 될 생각이 아주 행복에 겨웠나 봐요? 이 집 안주인은 나니까 꿈 깨요. 그리고 경고하는데 내 남편 한 번만 더 만나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요? 알면서 참은 거라고! 여기 우리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회사인데 증거 보여줘? 그 여자는 핸드폰에서 이것저것 사진과 서류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회사의 역사를 남편에게 들은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보였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 조작한 거죠? 아니면 내 남편이 그쪽한테 지분 같은 거 줬어요? 어떻게 사람을 구워 삶았길래 지분을 줘? 어떻게 둘이 공동 경영이냐고? 이건 말도 안 되지. 말은 바로 해야지. 회사는 내가 대표고 그 사람한테 내가 자회사를 맡긴 거고 따지고 보면 지분은 내가 준 거지. 이봐요. 나한테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경제 공동체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나 그 사람이랑 결혼 생활한 지 올해로 6년 차야. 그쪽은 대체 뭔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냐고? 내 앞에서 증거를 보여달란 말이야. 상간녀 따위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저도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남편과 제가 사실혼임을 입증할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고 소박하게 식을 올렸기 때문에 딱히 웨딩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았고 얼마 전 남편이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꿔주겠다며 제 핸드폰을 가져가 조작하다 실수로 포맷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진이나 메시지 등등 다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남편에게 사진이 다 있을 테니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에게 딱히 추억거리가 없었다 보니 내세울 만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뭔가 제대로 휘둘렸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말았네요. 그러다가 사무실에 잠깐 출근한 직원이 저희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와도 가끔씩 인사를 하고 지냈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달려가서 붙잡고 물어봤어요. 저 알죠? 우리 몇 번 봤잖아요. 내 남편이랑 같이 식사도 했잖아요. 누구세요? 저한테 분명 사모님이라고 했잖아요. 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저기 저쪽 분이 저희 사모님이신데 그쪽은 누구신데 사무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 직원들 업무해야 하니까 나가주시겠어요? 이봐요. 진짜 이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해요? 좀 무서워지려고 하네요. 전 그쪽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날 향해 몰래카메라를 하고 있는 걸까?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본인이 와이프라던 여자는 멀리서 팔짱을 끼고 제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라고요. 이럴 순 없잖아요. 어떻게 제가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냐고요. 분명 저는 상간녀를 마주하고 경고를 하러 나온 것뿐인데 왜 제가 궁지에 몰리게 됐냔 말이에요. 다급해진 저는 그 여자에게 삼자 대면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고 남편을 얼른 부르자고 했죠. 그 여자도 자기가 바라는 것 또한 그거라면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여자가 본처 행세까지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눈이 뒤집히겠어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인간이 도착하자마자 냅다 해명부터 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오해가 풀리고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해결을 해나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향한 곳은 제가 아니라 그 여자 쪽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많이 놀랐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가 이제부터 해명할게. 다 오해야. 이 여잔 뭐야? 왜 지가 당신 와이프라고 하는 건데? 아, 이 여자? 아, 진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게. 별거 아니야. 그냥 잠깐 스친 여잔데 자꾸 괴롭히잖아. 몇 번 받아준 내가 잘못이었지. 안 그래도 짜증나 죽는 줄 알았는데 이참에 잘 됐어. 확실하게 끊어열게. 외간 여자한테 마음을 줬단 말이야? 제정신이야? 내가 말했지. 바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진짜 억울해. 난 평생 당신밖에 없지. 나 알잖아.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두고 바람이나 피울 못난 놈으로 보여? 난 신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바람이야. 친구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마실 틈도 없었다니까. 이 여자 얼굴도 한참 들여다보고 겨우 기억났어. 마음을 준 적 맹세코 없고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친절을 베푼 게 다였다고. 근데 자꾸만 애인 행세를 하잖아. 솔직히 좀 미친 여자 같기도 해서 나도 좀 피하던 참이었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눈물만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한 건 그럼 결혼이 아니고 뭐였냐고. 어떻게 서약까지 해놓고 말을 바꿀 수가 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꾸만 증거를 요구했지만 치밀한 남편의 발빠른 전략 탓에 저에게 남은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그저 미친년이 됐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자꾸만 절 모른 척했어요. 떨어져 나가라는 듯 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절 데리고 대표실로 갔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바깥일하다 보면 여자 정도야 만날 수 있지. 하지만 지가 본처 행세를 하는 건 얘기가 다르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상간녀면 상간녀답게 뒤로 빠져 있던가. 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상간녀 아니고요. 와이프라고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죽하면 삼자대면을 하자고 사정사정 했겠어요? 분명 결혼식 올렸고 반지까지 나눠 꼈다고요. 사진만 없을 뿐이지 신혼집에서 같이 살기도 했었다니까요. 그 인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 나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하고 반지도 그 인간이 준 거라고요. 결혼까지 하고 신혼생활도 했는데 부부임을 입증할 사진 한 장이 없다니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그건 그 사람이 제 핸드폰을 포맷한 바람에. 그래요. 인정하긴 싫지만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쪽은 결혼 6년 차라고 했죠. 저는 막 결혼한 신혼이었어요. 혼인신고도 아직이었고 신혼여행도 미루고 또 미뤘네요. 제가 억울한 건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그쪽의 존재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애초에 결혼을 안 했겠죠. 미쳤어요? 임자 있는 남자랑 살림을 차리게? 내 인생 망칠 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발해봤자 내 손해인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했겠어요? 그 인간이 하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저도 너무 답답해서 미행을 한 거라고요. 그러다가 그쪽한테 머리채 잡힌 거고요. 알았든 몰랐든 그쪽이 내 남자 건드린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어쨌든 소송할 증거는 충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부부의 일은 부부끼리 해결할 테니 그쪽은 빠져. 일면식도 없었던 그쪽 말을 내가 믿어야 할 의무는 없잖아? 그 여자는 아주 냉정하게 절 내쫓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내가 이상한 여자가 되겠다 싶어서 몇 번 더 사무실에 들어가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더 이상 절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집에 갔더니 그 인간이 어느새 왔다 갔는지 짐이 싹 빠져 있더라고요. 이 집은 제가 계약한 월세였어요. 월세로 살다가 살만한 것 같으면 매매해서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냥 쉽게 빠져나가려던 수법이었네요. 그 인간 입장에서는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뒤에서는 나에게 해명을 해주겠지. 오해를 풀어주겠지 싶어서 통화를 원했는데 글쎄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빠르게 흔적을 숨길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실시간으로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남편의 흔적을 쫓으며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컨드는 나였구나. 차 안에서 발견한 그 핸드폰이 메인폰이었고 저와 연락했던 폰이 바로 세컨폰이었던 거예요. 저는 멍청하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그 남자의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사라진 기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전 하루아침에 유부남을 꼬시고 스토킹하고 못살게 군 미친 여자가 돼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화가 나고 괘씸하다며 법정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반박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충격에 며칠 내내 알아누워 있었네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던데 저에게는 그런 희망 따윈 없어 보였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당한 것도 힘든데 제 존재를 부정하고 적으로 돌리기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가슴만 치며 마음에 한을 품고 있던 중 의문의 번호로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웬 낯선 여자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남편에 대해 말해줄 게 있다고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동네의 작은 카페의 가장 구석자리에서 그 여자를 기다렸어요.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제 앞에 앉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당하신 분 맞죠? 네? 저도 당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놈이 한 짓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네. 그놈은 원래 여자 없인 못 살잖아요.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저랑도 꽤 길게 만났어요. 지금은 원수나 다름없지만요. 그럼 그쪽도 결혼 생활을 했었나요? 네. 행복한 부부였다고 믿었죠. 처음 만났을 땐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운명처럼 만났거든요. 미혼에다가 잘생긴 사업가, 심지어 사랑꾼, 누가 봐도 탐나잖아요. 단숨에 마음을 뺏겼어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욕심이 생겼죠. 저흰 동거부터 하고 그 뒤로 일이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결혼하자고 유혹한 후에 두 집 살림하다가 내빼는 거, 그놈 전문이에요. 원래 그놈 수법이라고요. 저도 그 사람의 유일한 와이프인 줄 믿었다가 된통 당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놈이 하도 의심스럽게 행동하니까 몰래 뒷조사를 하게 된 케이스고 그러다가 본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따졌더니 그놈은 사과 한마디 없이 제 연락 차단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말고 다른 여자가 또 있었더라고요. 본처한테 따져봤자 상간녀 취급받을 게 뻔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떳떳한 입장은 아니었으니까요. 대체 왜 그따위로 사는 건지 알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미친놈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외로움 타는 거죠 뭐. 그놈 처가 쪽이 엄청나잖아요. 대릴 사이 비슷하게 굽신대며 사는 모양인데 그 본처가 친정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출장이 잦고 해외 생활이 잦아졌나 봐요. 바람 피우기 딱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외롭다는 핑계로 총각 행세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본처가 그놈한테 자회사 하나를 넘겨준 이후로는 뭐 완전 지세상이었겠죠. 그래봐야 바지 사장일 텐데 그거 하나 가지고 으스대면서 지 절친, 친척, 지인 죄다 직원으로 꽂아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 전부 한패예요. 어찌나 데려간 여자가 많으면 사모님만 여러시겠어요? 아마도 그쪽 편들어줄 직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인간한테 속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낭비하는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해주나 싶고. 근데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흔한 결혼식은 싫다. 우리 둘만 어디 가서 반지 나눠 끼자. 사진은 너무 진부하다. 웨딩드레스는 너무 흔하다. 이런 말들이 결국엔 흔적 남기지 않겠다는 수법이었더라고요. 본처는 해외에 머물고 혼자 살긴 외롭고 그냥 외로움 달래줄 가성비 좋은 여자 하나 끼고 사는 게 그놈에겐 최선이었던 거겠죠. 결혼은 그냥 여자를 헌신적으로 만들어줄 수단에 불과했던 거고요. 꼴에 여자한테 대접은 받고 싶은데 본처한테는 대접 못 받으니 다른 여자들한테 욕구 충족을 한 거 아닐까요? 나중에 질린다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놈한테 결혼은 그냥 가벼운 절차일 뿐이에요. 우리한텐 전부였겠지만. 근데 저라는 존재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놈이 다른 여자를 또 탐색할 게 뻔해서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안한데 그쪽 뒷조사도 좀 했고요. 그놈의 실체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한창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맞다 싶어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별다른 의미는 없고 그냥 그놈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빨리 잊는 게 상책이다. 그쪽 잘못이 아니다. 똑같이 당한 여자들도 있으니 힘을 내셔라. 이 말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런 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나고 보니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빨리 잊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잊으라고요?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되잖아요. 전 그건 싫어요. 반드시 그 인간의 정체를 본처한테 밝혀서 죗값을 받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바쳤던 제 마음과 시간 전부 보상받고 싶어요. 이건 혼인빙자 사건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제 시간과 돈을 전부 써서라도 상간녀를 오해받은 이 사건의 불명예를 반드시 정정하고 싶어요. 힘들 거예요. 위치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야죠. 그전까지는 힘들고 괴롭기만 했는데 무언가를 결심하게 되니 독하게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전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만 피해를 보지? 이건 부당하잖아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놈을 한 방에 보낼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작정 회사에 찾아가 대표실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일부러 녹취를 하려고 녹음 버튼이 눌린 핸드폰을 몰래 숨겨서 들어갔더니 그 인간은 이미 녹취 중인 걸 눈치챘는지 아무 말도 안 해주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 손바닥 위에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표정과 말투가 너무 거만하고 얄미워서 한 대 치고 싶었네요. 급기야 저는 그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빌기까지 했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끝낼 순 없으니 제발 오해 좀 풀어달라고요. 답답해 죽을 것 같다고요. 제가 원한 건 진심 어린 사과와 해명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저더러 뭐라는 줄 아세요? 그만하시죠. 저도 그쪽이 피해를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내 선에서 잘 처리할 테니 이만하는 걸로 하자고요.
존댓말까지 하면서 절 완전히 남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정을 해도 설득을 해도 심지어 협박을 해도 그 인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믿어주는 든든한 본처가 있다 이거겠죠. 전 마지막으로 그 인간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했던 약속, 함께 만들었던 추억, 같이 그랬던 미래 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녹취 중인 거 눈치챘니? 그래서 말 가려서 하는 거야? 참 치졸하고 뻔뻔하다. 본처가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무서우면 충성을 다하지 왜 딴짓을 했어? 네가 봐도 네가 한심하지? 마지막 경고니까 잘 들어. 너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잖아? 그럼 너 진짜 인생 끝장나. 널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 내가 지금 그냥 물러나는 것 같지? 만만해 보이지? 언젠가 너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각오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놈에게 복수를 할 만한 마땅한 전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증거를 잡겠다며 덤벼드는 족족 죄다 차단해버리는 걸 어떡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이놈은 분명 또 다른 여자를 만날 게 확실했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전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그놈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결심을 하게 됐네요. 그렇게 저는 한 발 물러나는 척 연기를 한 후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 생활을 잠시나마 했기 때문에 남편이 좋아하는 식당이나 카페, 위스키바 이런 곳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니놈의 못된 습관을 제대로 까발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연기자 한 명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동선이 닿는 곳마다 그 여자를 쓱 투입시켰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미끼를 덥석 물더라고요. 저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능수능란하게 작업을 치고 혼을 빼놓고 선물 공세에 이벤트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시간에 이뤄진 거라면 믿어지시겠어요? 덕분에 증거는 빠른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었네요. 마치 생중계를 하듯이 본처에게 그 상황을 전송했어요. 지금 네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죠.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본처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막 귀국했는지 캐리어를 끌고 약속 장소로 들어오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한숨을 길게 쉬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요? 내 남편 뒷조사하고 이런 증거들 모으고 다니는 거 꽤 귀찮은 일일 텐데. 화가 나니까요. 별것도 아닌 놈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버림받은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쪽이라면 화 안 나겠어요? 그놈은 원래 쓰레기예요. 그걸 그쪽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놈의 알량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현실을 마주하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쪽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과 나 사이 그리 느슨하지 않거든요. 내가 워낙 바쁘고 신경을 못 써주니까 스친 여자 몇 명쯤 있을 거라 예상은 했어요. 내가 용인해주면 그만 아닌가요? 원하는 게 뭔데요? 돈인가? 뭐 협박이라도 하시려고? 돈이요? 그쪽한테 10원 한 장도 받을 생각 없어요. 협박도 아니고요. 전 그놈의 실체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쪽같이 잘난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놈을 만나나 너무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지금 행복하세요? 불안하진 않으세요? 그런 놈이랑 살면 평생 불행하실 텐데? 부부 사이의 일을 왜 내가 그쪽한테 얘기해야 되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만해주세요. 남편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요. 네, 물론 그러실 필요는 없죠. 근데 그놈은 일반 불륜과는 달라요. 결혼을 미끼로 유혹을 한다고요. 이건 혼인 빙자에 해당하고 유부남인 걸 속이고 들이댔으니 사기죄가 성립해요. 어허라, 이젠 법적인 용어들을 앞세우면서 날 협박하겠다 이건가? 나는 뭐 변호사 상담 안 받아본 줄 알아요? 난 그쪽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어찌됐건 전 그쪽 입장에선 괘씸하고 용서받지 못할 여자니까요. 근데 말이에요. 그쪽도 불안했기 때문에 절 뒤에서 따라와서 제 머리채를 잡은 거잖아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날은 내가 너무 흥분했어요. 머리채 잡은 건 사과할게요. 괜찮아요. 사과는 필요 없고요. 제가 싸워야 할 건 그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쪽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본처가 외롭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두 집 살림을 하는 남편과 계속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난 증거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는 말이에요. 그 전까진 저도 그쪽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쪽이 꽃뱀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막말로 돈만 보고 들이댔다가 차여서 앙심 품고 협박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거들 보내고 있잖아요. 그 인간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증거. 이걸로도 부족해요? 그놈은 지금도 딴 여자랑 연애질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그쪽이 억지로 판을 짜내서 만든 증거잖아요. 쥐덫 하나 놓고 거기에 밀어 넣으면 안 당할 사람이 어딨나? 그 사람은 늘 치밀했어요. 집에 오면 옷을 입은 채로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죠. 핸드폰은 절대로 탁상에 두는 법이 없어요. 늘 주머니에 있었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나 싶죠? 그뿐이겠어요? 전 그놈의 습관들도 다 알아요. 샤워 후에 늘 레몬 원액에 탄산수 섞어 얼음 넣어 한잔하고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체크했어요. 살이 예민하고 두드러기가 잘 난다고 꼭 해외에서 직구한 샤워용품만 쓰고 속옷은 인견 소재로 된 것만 입었어요. 생일이 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맛있다는 땡땡동 사거리 딸기 케이크 집에서 3호를 사와서 와인과 함께 먹었죠. 그놈은 화이트 와인을 유독 좋아했어요. 기념일 땐 십자가 목걸이. 어느 날 문득 생각난다고 꽃다발을 사다 줬을 땐 안개꽃의 파란 장미. 이벤트는 늘 편지와 함께였어요. 편지 뒤에는 늘 맞춤법이 틀린 영어 문장을 써놓곤 했죠. 잘 때는 엎드려 자는 자세가 제일 편하다면서 베개도 없이 자는 게 습관이라 늘 코를 골았어요. 가끔씩 피곤할 땐 이도 갈았죠. 치과에서 이를 가는 습관 때문에 마모가 심해졌다고 해서 최근엔 잘 때 장치를 끼우고 자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래도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구애 같나요?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아닌가요? 이게 바로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증거예요. 함께한 흔적들은 충분히 지울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인간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제 기억은 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으시다면 방 하나 잡고 하루 종일 밤새워서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많은 기억과 추억이 쌓였다는 거겠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했던 여자가 저뿐일 거라 생각하세요? 저 말고 또 있어요. 또라니? 전 전화를 걸어 손님을 한 명 초대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준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죠. 그 여자도 자리에 참석해서 그놈으로 인해 겪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이로써 상황은 2대1이 됐고 본처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여성의 말을 묵묵히 듣던 본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더니 미지근해진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냈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물을 한 잔 떠다가 마시라고 하고 진정시켰어요. 겨우 숨을 고른 본처가 입을 열더라고요. 그래요. 덤덤한 척했지만 내심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이 사실이 된다면 저에게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고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에서 반대가 심했던 결혼, 그 사람 하나만 믿고 겨우겨우 식 올렸어요. 이제야 겨우 사위 노릇 잘하고 친정 부모님도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데 내 선택이 맞았던 거라고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싶었나 봐요. 살다 보면 부부끼리 위기는 숱하게 오는 거라고, 살면서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보고 살 수 있냐고
의리로 사는 거라고는 하지만 늘 불안했거든요. 그 사람은 늘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겉으론 착한 척, 자상한 척, 다정한 척 했지만 묘하게 거리를 두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걸 진작에 눈치챌 수 있었지만 그걸 굳이 파헤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내 선택이 잘못된 거니까.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하는 거니까. 망하는 건 없어요. 그쪽은 저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전 그냥 나쁜 놈은 벌을 받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느끼고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대로 두면 진짜로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첫 시작은 아마 비서랑 바람을 피운 거였을 거예요. 어쩌면 그 전에 더 숱한 바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들켰을 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충성하겠다. 그렇게 딱 한 번 용서를 해줬어요. 마음은 지옥이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친정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순 없었어요. 그때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아마도 절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패기치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제 모습을 확인하고 더 날뛰더라고요. 마음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도 도저히 쿨해지지 못했어요. 난 하나도 안 쿨한데 남편은 절 쿨하고 시원시원한 여자로 떠받들어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부부는 사랑보다는 의리라고. 난 당신이랑 의리 그 이상의 전우애를 느낀다는 말을 들었을 땐 내심 서운하다가도 그게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냥 다 표현할 걸 그랬어요. 서운하다고,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힘들어 미치겠다고. 괜찮아요. 그놈 잘못이지 그쪽 잘못이 아니에요. 와이프 두고 다른 여자 꼬시는 놈이 어디 정상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다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좀 안 좋았을 뿐이에요. 이제라도 깨닫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쪽은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전 남편과 많은 것들이 엮였어요. 어쩌면 이혼을 결심한 순간 제가 겪을 타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어요. 끝내는 후회하겠죠. 그냥 덮어두고 살걸. 넘어가 줄걸. 이런 식으로 과거를 후회하며 살긴 싫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후회 없는 선택은 없어요. 그저 앞으로 최선의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놈 만난 거 죽도록 후회하고 때로는 인생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데 그딴 놈 하나 때문에 놔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선택은 그쪽이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시선과 판단에 좌지우지 될 게 아니라 그쪽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전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본처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그놈이 더 괘씸했네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놈들은 진짜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부디 본처가 그놈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려주길 기도했어요. 제가 그놈에게 할 수 있는 복수는 그놈이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박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본처는 그놈을 끝내 용서해준 모양이었어요. 답답하고 짜증났지만 어쩌겠어요. 그야말로 부부 사이의 일인걸.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없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소송도 해보고 이것저것 반격을 해볼 테지만 그놈 입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느껴질 게 뻔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 분노가 한순간에 싹 사라진 전화 한 통이 있었어요. 본처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저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네, 큰 결정하셨네요. 막상 보니 이혼한다고 알릴 지인이 별로 없더라고요. 인간관계가 협소한 덕에 이혼에 대한 타격이 별로 없어서 좋긴 하네요.
아무튼 덕분에 증거 잘 잡아서 이혼 소송 잘 해낼 수 있어서 소식 전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그나저나 좀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죠. 하지만 이제 더 괜찮아질 거예요. 어차피 남남처럼 살고 있었는데요, 뭘. 일이라도 잘했으면 이혼을 유예시켜 주려고 했건만 아주 경영을 망나니처럼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처가 식구들을 우습게 봤으면 횡령을 아무렇지 않게 했겠어요? 그렇게 막 살아준 덕분에 이유 갖다 붙여서 내쫓기도 쉬웠어요. 경영권도 박탈하고 맨몸으로 내쫓으면서 관련된 직원들도 다 해고시켰네요. 그랬더니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근데 이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서히 정이 떨어졌나 봐요. 아무튼 그놈은 지금쯤 제대로 빈털터리일 거예요. 이게 원하시던 소식 아닌가요? 역시 멋있네요. 가진 게 많으시니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네요. 부러워요. 부럽긴요. 결혼 잘못한 헛똑똑이지. 앞으로는 잘 살아봐요. 그런 놈이랑 엮이지 말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연락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딱히 좋은 인연으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흑역사는 각자 묻어놓고 삽시다. 저를 농락했던 남편이라는 놈은 결국 직업도 잃고 지인들의 신뢰도 잃고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와이프에게 버림을 받은 뒤 혼자가 됐습니다. 명예도 잃고 돈도 쥐뿔도 없을 테니 자연스레 여자를 만날 기회가 생겨나지 않겠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안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잃는 게 싫었으면 잘 지켜냈어야죠. 아무튼 일도 잘 끝냈고 그 사람도 모든 걸 잃었으니 앞으로는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게 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흐르고 그 인간이 제 발로 절 찾아왔더라고요. 한껏 수척해서 수염이 덥수룩해져서 절 아련하게 쳐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푹하고 웃음이 나왔네요. 그 사람은 힘겹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랜만이야. 아이고, 이게 누구세요? 너무 오랜만이라 몰라보겠네요.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해? 어색하게 그러지 마. 나 지금 용기 내서 온 거야. 그쪽이 먼저 존댓말 하면서 저랑 거리 두셨잖아요. 전 그날 이후로 쭉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쪽이 갑자기 성큼 다가오니까 제가 좀 난처한데요. 그땐 정말 미안해. 상황이 좀 그랬어. 나도 너무 난처해서 미안하다. 부인이 있는 걸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그저 너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어. 사랑하는 사람은 너였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부인을 붙들고 있어야 했어. 나도 내 사정이 정말 난감했다고. 사기당하고 부정당하고 버림받고 내가 뭘 더 당해야 하는데?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더니 그쪽 집안에서 쫓겨나니까 날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이제 겨우 맘 정리하고 잘 살고 있었더만 대뜸 찾아와서 사랑하는 사람은 나였다고? 진짜 제대로 된 남자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랑하는 여자를 가차없이 버리진 않아. 지 살자고 사랑하는 여자를 스토커 취급하지 않는다고. 멍청한 놈인 줄 알았더니 아주 고단수였더라. 핸드폰 바꿔준다고 한 것도 다 수작이었지? 나한테서 증거 없애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널 핸드폰에 복덩이라고 저장을 해놨었어. 내 인생에도 드디어 꽃이 피는구나. 봄날이 오는구나 싶어서. 본처한테 버림받은 기분이 어때? 아무리 망나니처럼 말썽 부리고 다녀도 본처만큼은 너를 아량넓게 받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도 이번에 깨달은 건데 말이야. 사랑은 영원하지 않더라. 양쪽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사랑이더라. 못난 나랑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했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필요할 때, 보고 싶을 때, 의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불러주라. 그럴 일 없으니까 다신 나타나지 마. 안 믿어도 좋아. 하지만 진심이었어. 수작 부리지 마. 그런 말 이제 지긋지긋해.
차분히 죗값이나 받아.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사랑이란 뭘까? 결혼이란 뭘까? 수없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과연 결혼이었을까요? 한 사람이 부정한 걸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나약하다는 이유로,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사람에게 마음을 준 건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마음이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원래 실패로 인해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으로 한층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장은 아프지만 그래도 뼈저린 교훈은 남았네요. 사실 아직도 그 아픔을 완벽히 치유했다고 볼 순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악이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거에 일단 감사하려고 해요. 그날 미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 꼼짝없이 더 길게 속았을 거고 언젠가는 버림을 받았겠죠. 정신 나간 놈 하나 때문에 몇 명이 피해를 본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믿음을 깨버리고 신뢰를 우습게 하는 놈들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독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차곡차곡 잃어가는 것들이 꽤 있네요. 사실 예전에는 조금 나약하게 살았는데 세상이 절 가만두질 않네요. 덕분에 아주 좋은 경험했고 잊을 수 없는 역사를 만들었네요. 아마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성큼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좋은 날이 오겠죠. 이곳에 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암울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까지 쭉 써내려가니 비로소 마음이 홀가분해짐을 느끼게 됐어요. 종종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연을 쓰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